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조경시공 구조학 5강 강의를 맡은 오이천입니다. 조경시공학은 분야가 엄청 넓습니다. 기초, 계획, 적산, 입찰부터 조경시공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접하실 때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2차 시험에 40점, 100점이 되는 조경 적산이 여기에 일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고, 준비하셔야 할 게 계산기요. 지금 당장 계산기가 없으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데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 계산기인데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산기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 공학용으로 바뀌어요. 이거 알고 계시고 이거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공학용 계산기가 있으신 분은 비싼 거 사지 마시고 대형 문구점 큰 데 가면 있거든요. 아니면 뭐 무슨 마트 있죠. 뭐 배추마트든 당근마트든요. 거기에서 중고를 사도 돼요. 그럼 10,000얼마짜리 충분하거든요.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가실 때 계산기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면지를 넉넉히 준비하세요. 그래서 찝어가지고 옆에 놓으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얼른 적으세요. 몇 페이지에 뭐다 쭉 적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다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전부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접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궁의 개요, 그 다음에 시궁 일반, 공종별, 공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공종이라는 거는 공종은 여러분이 일하는 걸 봤을 때요. 공정이 있고 공종이 있어요. 이제 이건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구간을 나누는 경우도 있죠. 그럼 구간별로 준단 말이에요. 1구간, 2구간, 3구간 구간을 나눠줬는데 그 각 구간마다 토목부터 건축, 토목, 조경, 전기 모든 게 들어가 있죠. 구간별로 나눠서 입찰을 줄 수도 있고 공종별로요. 조경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 등. 그리고 각 공종에서요. 조경이면 조경에서 공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일주일에 공사를 완공하면 뭐 7일차에 준공 이런 식이 되겠죠. 그거를 조금 구분하시면 돼요. 공종과 공정. 다음에 조경 적산 있죠. 적산은 일을 하려면은 서울시에서 공사발주를 냈어요. 한강에다 댐을 만들겠다. 공사비는 1억이다. 입찰이 나올 거죠. 입찰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 인건비, 이윤, 하다못해 여러분이 마시는 물, 생수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 물가까지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4대 보험료에, 안전관리비에. 이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냐.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1억인데 우리 회사는 1억 5천이 나왔다. 안 하잖아요. 못 맞죠. 그럼 적자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조사도 하고 물가 자료조사하고 뭐 하거든요. 그 하는 게 적산이거든요. 2차 시험이죠. 여러분이 필기 붙고 나면 2차에서 이게 배점이 40점입니다. 적산은 거의 만점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설계 같은 경우 대강 그려도 60점 만점에 50점만 맞으면 30점 받잖아요. 그럼 합격이잖아요. 적산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본 구조 역학, 하중이 작용하는데 이 하중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캔틸레바 보 같은 경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보 있죠. 내민 외팔보처럼 내민 거예요. 이때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 하중에 의해서 얘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아니면은 등분포 하중이 골고루 작용하느냐, 이동하는 하중이냐, 아니면 집중 한 군데가 작용하는 하중이냐, 이런 문제가 다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할 과목입니다. 좀 처음에는 어렵게 보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요거는 시험에 나온 경우가 있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으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경 시공 재료. 시공은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경을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입니다. 조경 시공 재료의 적용. 재료의 종류는 자연적인 재료. 흙, 돌, 뭐 식물, 나무. 이 모든 게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공 재료. 시멘트는 실제상으로 시멘트 만드는 공장이 어디에 많이 있죠? 단양, 대천, 삼척. 이쪽에 많이 있죠. 여기는 산이 석회선이 있죠. 그래서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을 해가지고 회전하는 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온으로 구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섞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시멘트가 있어요. 시멘트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죠? 시멘트 한 푼이 몇 킬로죠? 40킬로예요. 그래서 시멘트의 보관 면적 구하는 거 나중에 시험에 나옵니다. 자, 시멘트가 있고 시멘트에다가 물을 섞으면 뭐가 돼요? 시멘트 풀, 페이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래를 섞으면 뭐가 돼요? 시멘트에 모래 섞으면 요즘에는 모래까지 섞여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시중에서 리미탈이라고 그랬죠. 모르타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모르타르가 되고 거기에 자갈을 넣어요. 자갈은 굵기가 25mm짜리 보통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자갈이 들어가면 그건 뭐로 바뀌어요? 이게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콘크리트 있죠. 이 콘크리트라는 거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다 섞은 거예요. 네 가지가. 그리고 거기에 이 콘크리트는 수평 부재를 만들었을 때 교량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한강에 교량을 만들었는데 뚝 부러지겠죠. 왜냐하면은 쉼에는 약해요. 쉰다는 거. 휘었을 때는 쉼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안에다 뭐를 넣어요? 철근.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기르니까 철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콘 하면 철근 콘크리트. 요 순서를 아셔야 돼요. 시멘트, 거기다 물 섞고 모래 섞고 자갈 섞고 철근 넣었다. 단계별로요. 요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예,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에 금속은 여러분이 아시는 철,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황동, 청동, 드랄루민 모든 게 다 포함돼요. 다음에 합성수지, 플라스틱, 여러분이 생수통 있죠? PE. 그 PE는 굉장히 단단하고 햇빛에 강해요. 자외선에 강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죠. 그 PE, 페트, PET, PE, 다양한 게 있죠. PVC.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도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 시설물. 시설물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경하면은 나무랑 잔디만 생각해요. 그런데 조경 전체에서 봤을 때는 한 부분이에요. 조경 전체 공사 중에 식재 공사. 그럼 시설물은 바닥에 포장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음수대를 만든다든가 놀이시설, 퍼고라, 의자, 석재 여러 가지 있죠.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다음에 조명 이제 전기 쪽이죠. 전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반드시 전기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야간 경관 조명, 그리고 안전, 가로등, 안내판 다 전기 쓰죠. 이때 전기를 주의해야 될 게 전기는 안 보여요. 그리고 전기가 동력일 경우는 보통 삼상이라고 하거든요. 단상은 두 가닥이 들어와요. 여러분 집에는 전기 두 가닥 들어와 있죠. 그럼 한선은 뭐예요? 전기가 없어요. 보통 마이너스 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이건. 얘는 전기가 없고 한 선만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선은 만지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찍으면 전기가 안 나와요. 두 선이 됐을 때 220V,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선은 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220V에 몇 암페어는 이제 전기 양을 얘기하거든요. 전류량이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삼상일 경우는 RST, 그 다음에 접지선이 들어오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친수 공간에 모타 썼을 경우, 그때 모타의 회전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됐을 경우는 RST 세 선 중에서 두 선만 바꿔 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조경 기사는 기능이 아니에요. 기술이죠. 감독을 하고 기술 고위급으로 올라가 쓰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기술사잖아요. 이 정도면은 기술사만 따도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할 줄은 몰라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 감독이요. 현장 감독이 나간다는 거는 대리인이잖아요. 사장을 대신해서 나간 대리인. 그래서 전반적인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현재 재료의 발달은 1970년대 인조목, 나무를 가짜로 만드는 걸 많이 썼어요. 돌도 플라스틱, 그다음에 스티로폼에다 색칠해서 쓰고 FRP로 만들고 이런 걸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철도 침묵으로 계단을 많이 만들었었죠. 지금은 안 쓰죠. 환경 때문에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땅 속에는 미생물부터 모든 것이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태보건 제로 같은 경우도 지금 조경기사, 생태보건기사가 있거든요. 생태보건과도 환경이 굉장히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다음에 향토 소재,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서울 지역과 강원도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제주 지역 구분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비탈면이 생겼어요. 비탈면을 뭐라고 불러요? 번면. 번면이라고 그래요. 비탈면을요. 그래서 읽다 보면 번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건 비탈면이다. 비탈면에 잔디를 심든 무엇인가를 심어야 되죠. 이게 이제 보건 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잔디를 심고 그다음에 나무를 관목을 심잖아요. 교목관목을 아시니까요. 관목을 심는데 남부 지방에다가 중북부 지방에 수종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규정이 있어요. 향토종, 고유종, 그다음에 깃대종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마다 심을 수 있는 그쪽 지역을 대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그게 나와요. 뭐가 나면은 중부지방의 문화유적 시설에 무슨 조경 설계를 하고자 한다. 그때 수종을 골라서 심으시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재료 이제 시공 재료의 분류예요. 이게 좀 워낙 분야가 넓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천연재료 했어요, 그죠? 목재, 석재, 골재. 골재는 아시죠? 돌이라든가 자갈, 점토 아시죠? 그다음에 인공재료자 콘크리트, 금속, 요업. 요업은 도자기류. 그냥 접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 가면 세면기라든가 이런 거요. 왜냐하면 타일. 그래서 타일도 나눠져요. 도기질, 자기질. 왜냐하면 구워지는 온도가 다르거든요. 온기가 있고 저온.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릇 만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위생 도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굽는 도자기. 이런 이조 백자, 고려 청자 이런 것처럼요. 그런 거랑 온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 엄청나죠, 이건요. 왜냐하면 PVC부터요. 다음에 무기냐, 유기냐, 무기질 재료냐, 유기질 재료냐.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유기질 농약을 쓰고 거름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은 철제, 철은 아시죠? 철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알루미늄 아시죠? 예전에 알루미늄 샷시 많이 했어요. 그다음 알루미늄에서 조금 발달된 게 이제 항공기에 쓰는 두랄루민. 그러니까 알루미늄, 구리, 니켈 이런 거 섞어서 만들거든요. 다음에 구리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해요. 금과 은이 더 잘 통하는데 금액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리를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데는 금이 많이 들어가죠. 거기는 워낙에 빨리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요. 납, PB. 납은 납 중독이 되는 바람에 현재 안 써요. 예전에는 수도 배관에 주철 배관을 연결할 때 납을 썼어요. 납은 연해가지고 집어넣으면서 두드리면은 기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연과 주석이 있어요. 아연과 주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필기시험에. 아연과 구리를 섞으면, 아연과 주석을 섞으면 어느 게 청동이고 어느 게 황동이냐. 청동은 아연과 구리와 주석이 청동이에요. 구리와 아연은 황동이고, 그 다음에 아연은 어디 쓰냐면 양철판 있죠. 거기 도금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전봇대라든가 펜스 만들 때 그 도금한 게 쓰고요. 다음에 합금은 여러 가지 금속을 섞는 거예요. 스테인레스를 만들었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금속을 섞어서 황동과 청동도 마찬가지로 합금이고요. 자, 금속의 특징은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금속의 특징은 금속은 고체죠. 그 다음에 단위 중량. 일정한 여기 부피를 갖고 있을 때 무게가 무겁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특유의 광택을 내요. 단면에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모든 금속은 고체이다. 맞아요? 아니죠. 그러면
금속인데 액체인 게 뭐 있죠? 중독되는 거? 수은. 예. 그거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비금속, 석재, 시멘트, 벽돌, 유리, 뭐 석화, 뭐 이게 석화 대륙, 도자기력이 또 들어가 있네요. 콘크리트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천연재료 뭐 요건 똑같이 읽어보시면 되고, 목재, 철근, 콘크리트 했어요 아까요.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철 구조 광생, H빔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요즘에 건물 많이 짓죠. 그걸 보시면 되고요. 조적은 벽돌 쌓는 거. 벽돌 쌓는 방식이 네덜란드식, 영국식, 프랑스식, 미국식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게 더 강하고 어느 게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건 대부분 프랑스식이겠죠. 그것도 나중에 설명 자세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블록 같은 경우는 커다란 거 있죠. 벽돌은 조그만 거고 블록은 커다랗게 돼 있어요. 그 구멍이 몇 개 뚫리고 몇 인치짜리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장재, 외장재. 내장재는 실내에 쓰는 거, 외장재는 밖에 쓰는 거. 그럼 페인트 도장을 했을 때 외부용 수성 페인트를 칠해요. 왜냐면은 콘크리트 벽에는 유성을 안 칠하거든요. 그런데 물에 타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외부에 칠하면은 마르고 나면 비가 와도 안 벗겨지는 거죠. 그런 걸 전부 만들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타일, 유리, 도리 여기 똑같은 게 또 나왔네요. 차단제, 페어글라스 유리 같은 경우요. 그다음에 유리 섬유. 이게 단연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온할 때 유리 섬유 쓰는데 문제는 이 안에 아주 머리카락처럼 가늘은 유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만지고 나면 찔리고 엄청 따가워요. 그게 좀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안면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석회 이런 쪽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또 단열재거든요.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거 있죠. 이건 이제 아스팔트에 건물을 짓고 여러분이 시설물을 만들고 나면은 방수 문제가 걸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도 튼튼하고 방수 잘 되고 단열 잘 되면은 큰 하자 없어요. 나머지 공사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보수가 되는데 만약에 화장실 짓고 시설물을 조경공사 했는데 여기에 뒷부분이 높아서 방수가 깨져서 계속 물 들어와봐요. 이거 잡기 힘들어요. 전체 파가지고 외부 방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때 방수에 이 아스팔트 코팅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물이랑 확실히 분리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잘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링제는 뭐냐면은 A와 B란 자재 아니면 AA란 자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틈바퀴를 막아주는 자재. 그럼 뭐 주로 우리가 유리 같은 거 뭘 많이 쓰죠? 실리콘 본드 있죠.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석재를 두 개 놨을 때 중간에 무엇인가를 또 채워줘야 되죠. 그래 이제 실링제라고 합니다. 그다음 채광, 유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 그다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 괜찮은 재료 뭐가 써요? 예전에 플라스틱은 자외선에 약하고 크랙이 자주 갔죠. 폴리카보네이트, 렉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아니면은 그 옛날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위에 이렇게 씌워진 것들이요. 얘들은 전부 폴리카보네이트가 약간의 방탄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건 톱으로도 잘 안 잘라져요. 그런 거 많이 쓰고요. 창호제, 문 만드는 거예요. 창문 같은 거. 근데 방화 및 내화. 방화는 불에 견뎌주는 거. 내화는 불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문은 생각해보세요. 방화문은 여러분이 집에서 현관문 들어갈 때 현관문 재질이 뭐예요? 철이죠. 이게 방화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집에 방에서 있는 문은 뭐예요? 목재문이죠. 이거는 방화문이 아니에요. 자, 구분하시고 여러분 집에 커튼이 쳤어요. 근데 공연을 보러 가고 극장 가는데 보면은 그 커튼 밑에 요만한 라벨 붙어 있죠. 거기에 방염 처리 그게 적혀 있죠. 자, 구분되시죠? 방화와 내화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방화 셔터는 불 나면 내려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도 있고요. 그 불이 나면은 삐삐삐 소리가 울리고 섬광이 팡팡 터지거든요. 청각 장애 때문에 섬광도 울려요. 그때 얼른 탈출해야 돼요. 물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방화 셔터가 착착착착 내려오기 시작하죠. 내려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방화 셔터에 문이 있는데 이걸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스가 불활성 가스가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투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 하시고 PC 부재. 건물을 지면은 현장에서 콘크리트랑 전부 타설하기 힘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어 와서 조립식으로 짓죠. 그 조립식 착착착 조립하는 거 그런 재료요. 근데 내화벽돌은 불에 굉장히 강한 벽돌. 이런 경우는 이제 보일러 안쪽이라든가 이거요. 거기에 들어간 내화 모르타하고 내화 점토는 같이 쓰는 거고요. 기타 포장재, 뭐 장식재, 방수재
방수 굉장히 중요하다겠어요. 특히 계단 만들었는데 방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백화현상이라고 계속 하얗게 나오죠. 무엇인가가.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은 저거 방수 제대로 안 됐네? 물 들어가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저거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물 고인 거만 보고 상태만 봐도 저기 방수가 어디 안 됐구나. 방수 깨졌네. 왜냐면은 백화현상이 생기는 건 시멘트가 석회석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접착제 2개 붙이는 거. 그다음에 가구 만드는 거. 긴결재는 A와 B라는 자재 2개를 연결시키는 볼트너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재도 연결하는 긴결재, 여러 가지 뭐 피스부터 다양한 게 있거든요. 리벳까지. 그래서 설비는 이제 급수, 수경 시설. 요즘에 조경공사에는 거의 다 급수 시설 다 들어가죠. 친수 공간. 그러니까 이쪽 분야만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냉난방.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워서 냉난방이 없었어요. 화장실에 겨울에도 난방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잖아요. 지하철도 냉방 얼마나 잘 돼 있고요. 그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전기 조명제는 요즘에 전부 이제 법이 바뀌어서 LED 제품만 쓰죠. 예전에는 근데 시험에는 아직도 이 적용이 좀 늦어가지고 무슨 할로겐이 나오고 수은등 나오고 백열전등. 백열전등은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가로등 보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요새요? LED죠. 횡단보도 LED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LED를 전부 쓸 거예요. 근데 공사 구분, 식재공사 아까 말씀드렸죠. 나무 심고 잔디 심고 관목 심는 거 이거는 조경공사 전체 중에서 한 파트예요. 근데 외부 사람들은 조경하면 나무 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에 석재 엄청 많죠. 석재는 좋은 게 죽질 않아요. 나무는 2년 내에 죽으면 하다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나무공사, 목공사는 뭐 벤치 만든다든가 이런 거요. 철근 콘크리트, 조적공사, 벽돌 쌓는 거요. 그다음에 타일, 방수, 금속, 미장. 미장은 아시죠? 건물 조적을 했는데 그 겉면을 뭔가로 더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냥 시멘트로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쓰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하거든요. 거푸집이 현찮아서. 그럼 거기를 미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겉에 쓰는 거는 모르타르를 하는 거. 물과 시멘트와 잔골재. 잔골재가 모래입니다. 이걸 섞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 그게 미장이죠. 다음에 포장공사, 도로 포장이라든가 바닥 포장, 돌로 한다든가, 벽돌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수경시설 공사, 그다음에 수장시설. 수장은 실내를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느냐. 인테리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설비, 위생 설비,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보통 설비하면 위생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상하수도가 기본 들어가고 사람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화장실 써야죠. 이 모든 거요. 그다음에 환경생태 보건, 토양 보건도 맞을까요? 이제 브라운필드에 가서 토양이 오염된 곳을 보관하는 강원도 같은 경우 많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보면 그냥 철물 같은 게 녹슨 물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식물을 심어가지고 생태 보건. 그래서 강원도 오염지라든가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이런 거를 채취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축척이 되거든요. 그런 거.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공 재료의 요구 성능이요. 그럼 이제 재료를 써야 되는데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 그리고 어느 상태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게 아니죠. 수목도 규격이 있고 관목도 규격이 있죠. 거기에 이제 시공 재료의 요구,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사용 목적에 맞는 품질.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써야 되는데 그 품질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환경에 알맞은 내구성, 얼만큼 오랫동안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보존이 가능한가.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왜냐면요.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예쁜 게 있고 이걸 쓰고 싶은데 1년에 5개밖에 없어요. 시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생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재 생산도요. 조경 소재 생산도 물량이 공급돼야만이 조달 등록도 되고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설계에 넣는데 물건 못 구해봐요. 설계 변경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예 안 넣어요. 물량을 구하기가 힘들면. 설계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가격은 저렴하고요. 가격 비싸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나무 하나 심는데 뭐 개인집에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 소나무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공원에다 심어요? 안 돼요. 공원에는 물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운반 취급 편해야 돼요. 하나 운반하려면 막 엄청 고생하고 트레일러 몇 대 붙고 안 되죠. 그죠? 근데 가공. 이걸 어떻게 쉽게 가공, 목재 같은 거 쉽잖아요. 그죠? 금속도 가공이 쉬워요. 석재도 가공이 장비가 좋아서 요즘 좀 쉬운 편이죠. 이런 게 좋아야 되고요. 이 중에서 조경 식물. 우리가 조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조경 식물의 요구 사항은 무엇이냐? 여기 3번과 4번 요거를 전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조경 식물일 경우 식물이라는 생각 딱 하시면 돼요. 식재지역 환경의 적응성이 클 것. 서울에다 심으면서 저쪽 남쪽에 뭐 귤을 심어볼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치자 향기 좋던데 치자 심어볼까? 안 돼요. 대나무 같은 거 지금 많이 심죠. 배롱나무, 대나무 같은 거 많이 심어요. 남천도 많이 심고요. 그런데 몇 년에 한 번 서울 영하 19도, 20도 내려가면 거의 죽잖아요. 단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단감은 잘 버텨요. 단감은 버티는데 대봉감 큰 거 있죠. 얘도 많이 죽어요. 석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배롱나무는 워낙 예쁘니까 지금 많이 심고 있거든요. 겨울에 보온 조치해주고 가지 죽으면 또 잘라주고 이게 좀 되죠. 이게 중요해요. 식재지역 환경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미적으로 아름답고 실용성이 있어야죠. 뭐 하나도 없는 거 심어봐요. 색감도 좋아야 되고 질감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계절감, 단풍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매자나무 심고 탱자나무 심고 해봐요. 어떻게 돼요? 가시 많아서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실용적인 활용할까? 녹음술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록수를 심어야 되고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꽃 피는 화목을 심을 것인가? 밀원. 왜냐하면 야생 동식물 와일드라이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생태계랑. 그러면 꽃도 피워주고 꿀을 줘야 되잖아요. 밀원 식물도 있어야 되고 이걸 맞추는 거예요. 이식, 옮겨 심는 게 쉽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심었는데 그 나무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그냥 매달려 있으면 안 되죠. 심어놨더니 잘 살고 관리도 엄청 쉬워야 돼요. 병해충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수목시장이나 생산지에서 입수가 용이한 것. 아까 말씀드렸죠. 물량이 있어야 돼요. 물량 없는 건 설계도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필기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조경 재료의 현장. 어느 특정 현장에서 사용할 때 적응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왜냐하면 그 이제 색감에서 넘어가는 색감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넘어가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엉뚱한 색이 나오고 질감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걸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형태, 모양, 사람이 날카롭게 사람도 그런 거 있죠. 책상 모서리라든가 아니면 뾰족한 칼 같은 거, 볼펜 같은 거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병적으로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고, 질감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재료 특성이 부각되면서 그 재료를 거기다 심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서 심은 거잖아요. 그게 눈에 튀어오르면서도 주변과 어울리라는 거죠. 조화. 이게 전체가 모여지면 뭐가 돼요? 나무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멀리서 숲을 봤을 때 전체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그 조형미까지 같이요. 장소적인요. 현충사에다가 일본의 뭐 가이즈카 향나무라든가 이런 금송이라 이런 거 심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문화와 역사와 그래서 조경 설계할 때 이거 다 넣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수중을 선택해 주는 거죠. 의미를 넣어주는 거죠. 그 문화와 전통 가치요. 그다음 토속성. 남부지방의 야자라든가 그쪽 지역의 특수한 수중들을 심어놓으면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중부지방에 가서 보면 와, 꼭 뭐 어디 열대 온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이용자 관점에서 편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가장 자기가 편한 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동선이에요. 그래서 주동선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조경 설계를 했어요. 예쁘게 그림만 그렸는데 사람이 다니는 게 계속 잔디밭을 밟고 다녀요. 거기에 아무리 마흔들 괜찮아요? 안 되죠. 계속 가요. 그때는 거기다 길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줄 건가. 그 다음에 재료의 선호성. 사람들이 싫어해요. 냄새가 난다든가 누리장나무처럼 냄새가 난다든가 뭐 색감도 안 좋고 뭐 그다음에
그 봄 되면은 꽃가루 날려서 알레르기 발생하고 이런 거는 도태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은행나무 예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은행 막 가로수 심어준 거 나이 드신 분들 따다가 은행 털러 간다고. 한국은행 털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은행 털러 가는 거거든요. 은행나무를 털어서 그걸 가지고 썼어요. 지금은 도로변에 널려 있어도 아무도 안 건드려요. 생활이 바뀐 거잖아요. 암치가 나요. 밟고 가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 은행나무 암나무를 뽑아내고 순나무로 바꿔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선호도가요. 그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제를 규격하여 우리나라는 KS가 있어요. 요거는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KS. 그 다음에 건설 관련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기본 품목이 들어가는 거는 A로 해요. 기계는 B, 전기는 C, 금속은 D. 그 다음에 토목에서는 토목과 건축을 합쳐서 토건이라고 합니다. 그건 F. 이름품은 뭐 H, 그 요업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들은 밑줄 근 것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국제 기준은 ISO.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사면 ISO에 적합하고 SI는 단위를 얘기해요. CGS 단위요. CGS 단위 나중에 적산하게 되면 전부 또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ISO 해서 ISO 9001 뭐 어쩌고 적혀 있죠. 그 인증을 받는 거죠. 미국 제로시험협회 ASTM, 그다음에 ACI, 연방규격 FS, 영국의 BS, 중국 CNS, 일본 JIS, 독일 요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필기시험에 나와요. 다음은 국제 규격의 부호로 맞지 않는 것은 해놓고서 중국 해놓고서 BS가 아니고요. 중국 해놓고 뭐 CC 뭐 이상한 걸 적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강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잠시 쉬었다가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과목의 초입이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